작년 가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백덤블링을 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을 척척 옮기는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사람보다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손정혜 회장이 들고 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5천억 원에 통째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소식이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30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가치 그대로 계산하면 9.65% 지분은 약 2조 9천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래는 그 6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5천억 원에 이뤄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로봇이 내 일자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뉴스는 단순한 기업 인수 소식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완전히 한국 자본의 손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닐 회사,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모습까지 통째로 바꿔놓을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딜의 숨겨진 내막과 한국이 이 게임에서 갑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거래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9.65%를 전량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입니다. 이 지분을 다 사들이고 나면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00% 갖게 됩니다. 그동안 정의선 회장이 22.6%, 현대차가 28%, 기아가 17.2%, 현대모비스가 11.3%, 현대글로비스가 11.25%를 나눠 갖고 있었고, 나머지 9.65%가 소프트뱅크 몫이었거든요. 이번 거래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채워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떤 회사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사실 주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구글이 사들였다가 몇 년 뒤에는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로 넘어갔고, 2021년에는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회사 가치는 1조 원대로 평가받았었는데요. 그게 불과 5년 만에 30조 원까지 뛰었습니다. 몸값이 거의 30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마치 여러 번 이혼과 재혼을 거듭한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프트뱅크는 지분 일부를 끝까지 남겨두고 정해진 조건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풋옵션의 행사 시한이 바로 이번 달 20일로 다가왔던 겁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이제 팔겠다는 의사를 최근 현대차그룹에 전달했고,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이미 전량 인수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기술 업계의 화두는 더 이상 챗봇이 아닙니다. 바로 피지컬 AI, 그러니까 몸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챗GPT처럼 화면 안에서만 똑똑한 AI를 넘어서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고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진짜 몸을 가진 AI로 경쟁의 무대가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은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의 애플과 구글이 운영체제 전쟁을 벌이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그때는 누가 더 좋은 운영체제를 만드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로봇 몸체를 만드느냐가 관건인 셈이죠.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여러 로봇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그 회사를 이제 완전히 손에 넣은 게 바로 현대차그룹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 가치는 30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피지컬 AI 열풍이 불면서 관련 기업들의 몸값은 더 뛰었으면 뛰었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거래 가격은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한산한 9.65% 지분 가치 약 2조 9천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5천억 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풋옵션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가격에 묶여있던 거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약속한 계약을 지키는 것뿐이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황금 같은 자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들이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완전히 가져가는 동시에 두 회사가 함께 세운 연구소 하나를 거꾸로 소프트뱅크에 팔기로 한 겁니다. 바로 RAI 인스티튜트라는 곳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창업자인 마크 레이버트가 2022년에 세운 로봇 AI 기초 연구기관입니다. 당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총 4억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출자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연구소를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소프트뱅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쪽은 사들이고 한쪽은 파는 걸까요? 이건 마치 요리사가 식당은 직접 운영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실험실은 믿을 만한 동업자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장 돈이 되는 상용화,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공장과 물류 현장에 실제로 투입하는 데 집중하고 멀리 내다보는 범용 인공지능 기초 연구는 소프트뱅크 쪽으로 정리한 거죠. 선택과 집중, 딱 그 전략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대차그룹은 최근 공장 자동화와 물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분 정리로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아틀라스의 상용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그러니까 IPO 이야기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인이 한 명으로 정리됐다는 건 상장을 위한 의사결정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정말 나스닥의 상장까지 성공한다면 이건 한국 자본이 키운 로봇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직접 데뷔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휘둘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눈치를 보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케이스를 보면 한국은 갑의 카드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한국 자본이 완전히 소유하게 됐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거래를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나 보여주기식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까지 다 갖춘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틀라스 같은 로봇을 실제 공장에 투입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좋은 로봇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걸 대량으로 시험해 볼 제조 현장이 부족하면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그 현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인수가 단순히 비싼 장난감을 산 게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다음 30년을 위한 보험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그림자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열돼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아틀라스가 사람만큼 경제적으로 일을 잘 해낸다는 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업 가치만 먼저 치솟고 있다는 거죠. 둘째, 이 거대한 투자가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물류 현장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하면 그 일자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셋째,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본업인 자동차 사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을 계속 로봇에 쏟아붓는 부담도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리스크까지 같이 보는 게 진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소프트뱅크로 다시 현대차로 넘어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역사를 보면 기업의 세계에서도 결국 영원한 주인은 없고 그 순간 가장 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쪽이 카드를 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에 남은 지분을 사들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0% 자회사로 만든다는 것. 둘째, 그 가격이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헐값이었다는 것. 셋째, 동시에 RAI 인스티튜트는 거꾸로 소프트뱅크에 팔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폈다는 것. 넷째, 이 모든 게 아틀라스 상용화와 나스닥 IPO를 향한 큰 그림이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인수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큰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